그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내민 편지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주 하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선생님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떨리는 손으로 건넨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수연이가 그런 아이였다니. 평소처럼 손주를 데리러 온 평범한 오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보내주신 김영숙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사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8이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아들 재민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고 귀여운 손주 하준이도 이제 5살이 되었죠. 처음 며느리 수연이를 만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곱상하게 생긴 얼굴의 말투도 상냥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나를 친정엄마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이 지방이라 엄마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수연이는 늘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을 사로잡았죠. 남편이 떠나고 혼자 지내던 나에게 수연이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수연이는 참 살갑게 굴었어요. 주말마다 하준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머니, 하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였죠.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평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주말까지도 하준이를 맡겨두고 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해서. 늘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였지만 나도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아졌어요. 하준이는 날이 갈수록 활발해져서 뛰어다니기 바빴고 나는 그런 하준이를 쫓아다니느라 진이 빠졌죠. 그래도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하준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나는 차를 내오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준이, 어린이집 하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려면 야근을 더 많이 해야 해서.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린이집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나 가야 했고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수연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줘야지. 그렇게 나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하준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하준이도 할머니가 데리러 오는 걸 좋아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친절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인 젊은 여자 선생님이 나를 보면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수군거리는 모습도 종종 보였죠.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분명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하준이를 데리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할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하준이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준이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준이는 괜찮아요. 다만 선생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고 선생님은 문을 닫은 뒤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혹시 하준이 어머님과 사이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어요. 수연이랑이요? 당연히 좋죠. 왜 그러시는데요?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하준이 어머님이 가끔 낯선 남자분과 함께 오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남자라니요? 우리 아들이 아니고요. 네, 분명히 아버님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과 꽤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손도 잡고 차에 함께 타고 가시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선생님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을 위해서라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린이집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죠. 정말로 수연이가 모르는 남자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했어요. 이게 정말 수연이가 맞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그리고 할머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선생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준이 어머님이 최근에 하준이 명의로 된 어린이집 적금을 해지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확인 전화를 해서 못하신 적이 있어요. 금액이 꽤 컸거든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하준이 적금은 내가 손주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님,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이 우연히 들으신 이야기인데 하준이 어머님이 할머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대요. 무슨 계획 같은 걸 세우는 것 같았다고.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손은 점점 더 떨렸어요. 거기엔 수연이가 전화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꽤 있으신데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소에 수연이가 자꾸 내 건망증을 지적하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던 게 다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라고 자주 물어봤던 것도 수상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왜 이제야? 죄송해요. 저희도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오늘 하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할머니 없으면 좋겠다고 했어요라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며느리가 그리고 손주까지 이용해서 나를 없애려고 한다니. 하준이를 데려와 주세요. 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하준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평소처럼 내게 달려오는 하준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인데 엄마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하준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내가 하준이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님,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건넨 명함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준이는 천진난만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수연이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준아, 엄마한테 와. 수연이가 밝게 웃으며 하준이를 안아들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연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수연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나는 하준이를 방에 들여보낸 뒤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요즘 내가 하준이 하원을 시키는 게 힘에 부쳐서 말인데. 수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설마 이제 하준이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매일 가는 게 좀 버거워서. 내가 둘러대자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저희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그때 나는 수연이의 본심을 떠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연아, 하준이 적금은 잘 있지? 내가 통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순간 수연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셔서. 내가 언제 너한테 맡겼니? 내가 물었더니 수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난달에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나는 속으로 섬뜩했어요. 정말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네. 미안하다.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는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수연이와 재민이가 돌아간 뒤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었어요. 우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통장이나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미 며느리가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상담사가 답했어요. 그럼 빨리 은행에 가서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법적 조치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어요. 다행히 4명의 통장들은 아직 멀쩡했지만 하준이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미 해지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 말로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해지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오셔야 해지가 가능해요. 최근에 젊은 여성분이 와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됐거든요. 직원의 말에 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연이의 대담함에 놀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수연이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준이 학원 보내려고 왔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아, 그래. 나가긴 했는데. 내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수연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병원 이야기라니요. 그때 하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 다 가져간대요.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다급하게 하준이를 말렸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하면 돈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나.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지? 수연이가 당황해서 하준이를 안아들었어요. 하준아,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하지만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없으면 우리가 부자 된다고. 그만해. 수연이가 소리를 지르자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하준이를 달래려고 다가갔지만 수연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애가 요즘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수연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너가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건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의심이나 하시고. 고생? 내가 언제 너한테 뭘 시켰니? 오히려 너가 하준이를 계속 맡기고. 내가 말하려는데 수연이가 가로막았어요. 그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우울해하시니까 손주라도 봐야 기운 차리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뻔뻔한 모습에 나는 화가 났어요.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남자랑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고? 하준이 적금 해지하려고 한 것도 다 알아? 수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비웃었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정말로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그만 가봐.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내가 말하자 수연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푹 쉬세요. 그런데 내일은 꼭 하준이 데리러 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정말 곤란해져요. 협박처럼 들리는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하준이를 데리고 나간 뒤 나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 도장을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내가 며칠 좀 신세질 수 있을까? 정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라고 했어요. 나는 택시를 타고 정희네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도 혹시 수연이 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희네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걱정스럽게 맞아줬어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정희는 들으면서 계속 혀를 찼어요.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무서워? 근데 영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자. 정희의 위로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날 밤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받기로 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수연이가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나가셨다고.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재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수연이 없는 데서 만나자. 내가 말하자 재민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한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네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물었지만 재민이는 모르는 눈치였어요. 엄마, 수연이가 그래요. 요즘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또 그 소리야.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민아, 내일 점심에 보자.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꼭 혼자 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서 재민이를 만났어요. 아들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준 사진과 편지를 보여줬어요. 재민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 수연이가 맞아요? 특히 낯선 남자와 찍힌 사진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 봐. 하준이 적금 해지하려고 한 기록이야. 재민이는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가 이런 사람인 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묻겠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수연이가 엄마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 있니? 아니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한 적은?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요즘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걱정된다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도 했고. 실버타운? 나는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재민이의 말에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노리는 거였구나. 재민아, 그 남자 누구인지 아니? 내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재민이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재민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받지 마. 내가 말했지만 재민이는 받았어요. 수연아. 응, 엄마랑 있어. 뭐, 지금? 재민이가 전화를 끊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가 지금 당장 집에 오래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지 마. 뭔가 수상해. 내가 말렸지만 재민이는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엄마, 일단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는 당분간 숨어 계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재민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나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한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와보니까 수연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신고해서 성년의견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나는 경악했어요. 벌써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내가 화를 냈더니 수연이가 이혼하겠대요.
그리고 하준이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재민아, 정신 차려. 지금은 너가 흔들리면 안 돼. 수연이한테 속지 마. 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수연이 통장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출처를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역시 그 남자한테 받은 돈이겠지.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내일 경찰서에 가자. 이제 법대로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희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재민이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기 혐의로 수연이를 신고했어요. 하준이 적금 해지 시도와 재산 편취 기도 혐의였죠. 경찰은 증거를 보고는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CCTV 영상과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연이와 함께 있던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이 남자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주로 재산이 있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가족을 포섭하는 수법을 쓰죠. 형사님의 설명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수연이가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았다니.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수연이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재민이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상습범입니다. 재산 있는 집안의 아들을 골라서 접근하는 수법이죠. 형사님의 말에 재민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체포됐어요. 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그 뻔뻔한 모습에 나는 치가 떨렸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연이를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내가 악인인 것처럼 쳐다보더군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이를 위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변호사는 수연이를 변호하려 애썼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특히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늙은이가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서 일이 쉽지 않네.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면서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경악했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에 나는 허탈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민이가 하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재민이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나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하준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아이는 매일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준아, 엄마는 잠시 먼 곳에 갔어. 대신 할머니가 하준이 잘 돌봐줄게. 내가 하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네요. 재민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하준이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수연이는 면접 교섭권도 제한됐어요.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재민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나는 하준이를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였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 하준이를 데리러 갔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 일 이후로 걱정 많이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진심으로 인사하자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준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저희의 바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순간 나는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재민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했죠. 하준이도 이제는 엄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요. 가끔 그리워하는 눈치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새엄마가 될 사람도 하준이를 정말 예뻐해줘서 다행이에요. 나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용기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나는 모든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나는 하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줄 거예요. 씩씩하게 말하는 하준이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가 할머니 지켜주는구나.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걸었어요. 하준이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나는 그런 하준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보낼 거예요. 가끔은 수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과자가 된 그녀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할머니, 내일은 뭐예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내일은 우리 하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와, 할머니 떡볶이 최고. 하준이의 환한 웃음에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맞아줬어요. 재민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엄마. 하준아, 손 씻고 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선생님께 칭찬받았다며 자랑했고, 재민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줬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밤이 되어 하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좀 더 현명했다면. 됐어. 지난 일 가지고 계속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배운 거야. 내가 재민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번에 만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재민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하준이도 잘 따르고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그 달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의 시련은 없기를,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만 가득하기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지혜로운 지인분들의 카톡과 밴드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특히 오늘도 홀로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연 채널 실버라디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